네, 이쪽에 보시면 리턴을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JS 학습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파일 만들기 하세요. 파일 만들기 하시고 이름은 요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JS005 언더바 return.html return.html JS005 return.html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return.html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파일이 이제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소스를 한번 넣어주세요. 그냥 기본 코딩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소스 HTML 아주 단순한 소스인데요. 네, 당신의 나이를 만으로 입력하세요. 이거 붙여넣기 하시면 HTML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JS 함수 리턴의 활용, 스크립트 구역은 비어 있고요. 당신의 나이를 만으로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거 출력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당신의 나이를 만으로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항공기 탈 때도 뭐 나이를 뭐 검사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로직이 있겠지. 실제로 뭐 이 사람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이 사람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는 뭐 핸드폰 인증 같은 거 해야겠죠. 그거 다 생략. 일단은 나이가 숫자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어떤 나이인지 만약에 19살이다 그러면 19세면 부분검사를 딱 했을 때 당신은 성년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12살이야. 그러면 구분검사를 딱 눌렀을 때 당신은 미성년입니다. 엄마대로. 이런 메시지를 다르게 매겨주는 거죠. 그죠? 40살은 성년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요 메시지를 여기다 이제 뿌려주는데 구분검사를 했을 때 요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 숫자를 가지고. 숫자 검사를 쫙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자, 그거를 지금 여기 출력되는 데를 HTML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메시지는 밑에 H2 태그에 들어가고요. 위에는 당신 나이를 만으로 입력하세요. H1 태그. 인풋 타입이 두 개 있습니다. 텍스트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아이디는 age. 버튼을 누르면은 구분검사라는 글씨가 출력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나이를 가지고 계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함수를 만듭니다. 되겠죠? 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요. 클릭했을 때 이제 함수를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함수를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함수. 자, 함수.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되게 자주 입력하는 폼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저기 스니핏에다가 하나 넣어 놓을게요. 함수 폼 만든다 그러면 일반적인 함수 폼은 이거거든요. 자,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함수명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함수명은 뭐 그리고 기능은 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함수명 그리고 위에 아래다가 이렇게 컨트롤 해서 클릭한 다음에 슬래시를 쭉 해가지고 함수명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분하는 걸 좀 넣고 밑에다가 펑션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 해서 밑에 중가로 있는데 여기에 함수명 함수 무슨 함수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함수명 띄고 함수 해놓고 뒤에는 한 두 줄 정도 거줄게요. 이렇게. 네, 요 폼을 만들어 놓고 요게 앞으로 우리가 단축키 쓰면 요게 한 번에 탁 나오게 해줍시다. 앞으로 요 폼으로 함수 만들 땐 요 폼으로 탁탁 만들 거거든요. 자, 스니핏을 이번에 또 우리 그 뷰포트 만들 때 스니핏 한번 썼는데 스니핏 이번에 또 써보겠습니다. 요거를 복사 컨트롤 C 복사하세요. 복사
요 폼을 네, 복사해 놓으시고요. 우리 스니핏을 옆에 그 전구 모양을 켜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스니핏 했는데 집에 가서도 스니핏 또 쓰고 싶다 그러면요. 물론 그 어도비의 그 이렇게 뭐지? 그 클라우드에다가 일치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말고 이거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다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파일 빼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스니핏을 엽니다. 스니핏. 지난번에 제가 스니펫 하는 김에 또 보조 기능도 여러분하고 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난번에 뷰포트 하나 만들었죠. 뷰포트 메타 태그 한번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VP 하면은 튀어나와가지고 엔터 치면 들어가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어나니머스 펑션인데 얘네가 기본적으로 펑션 함수 폼. 아,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어 놓을게요. 다른 거는 네, 다른 건 없는 것 같네. 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new 플러스 할게요. new 플러스. 그럼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 fn이라는 애가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fn 있지 않아? fn 있지 않아요? 없어요? fn이라는 애 옆에 있는 점 좀 보세요. 스크립트 없어요? 있어요? 음, 그게 내가 딱 원하는 모양이 아니거든. fn. 나는 fn을 지원다고 한번. 나는 지금 그게 fn이 안 보여. FN 열면 어떤 모양이야? FN 하면 딱 클릭해봐. 그럼 옆에 보이거든요. 아, 그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야. 펑션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 새로 만들기 플러스 누르시고요. 뉴 다시 누르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트리거 버튼을요. 이렇게 만드세요. FF 하면 튀어나올 거예요. 펑션은 그냥 FF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description은 선언적 함수 폼. 이게 선언적 함수예요. 지금 제가 함수에 대한 구분을 요 다음 스텝에서 할 건데 요게 선언적 함수예요. 함수 이름이 탁 있는 거. 요게 선언하는 거. 스코프는 자바스크립트.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스코프에다 넣으세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여기다가 좀 전에 복사한 거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래서 줄맞춤만 한번 하세요. 밑에 이렇게 가 있는 거 Shift 탭 하시면 밖으로 다시 나가요. 탭 하실 때 탭은 들여쓰기 4칸씩 들여쓰기, Shift 탭은 4칸씩 내어쓰기. 그래서 함수명 기능 함수명 함수. 그러면 함수명만 나중에 여기다가 클릭해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다. 선언적 함수. FF라는 내가 트리거 단축키를 만든 거야. FF. 함수는 FF. 자, 그렇게 해서 만들 때는 옆에 이제 보시면 save and create를 해주세요. save and create. save and create. 그냥 save 하지 마시고 save and create 하면 스니핏에 FF 선언적 함수 내 거 색깔 지금 주황색 들어가 있어요. 오렌지색. 선언적 함수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선언적 함수 폼. 난 한글로 썼으니까 눈에 팍 들어올 거예요. 설명을. 펑션이 파란색이 안 떠요? 정은 씨? 잠깐만 지금 그렇게 하고 닫으시면 되는데 저 펑션이 뜨잖아. 색깔 바뀌었네.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바뀌었잖아요. FF 쓴 밑부분
아, 여기 저기 제 스니핏이에요? 그러네. 저장 한번 해보세요. 저장 일단 해보세요. 그 줄맞춤 하신 다음에 저장 한번 해보세요. Save and Creat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우고 다시 넣어볼게요. 좀 전에 이거 저장했어요. 지웠어요. 여러분들 함수 만들고 싶을 때 FF 함수 선언적 함수 폼이라고 나오죠? 엔터 치시면 여기에다가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한 번에 함수명이 세 군데 동시에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chk age 나이가 나이 체크라는 함수명을 써주는 거죠. 함수명은 chk age.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찍어야 되잖아요. 여기 함수명 쓸 거잖아요. 근데 밑에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요 붙어 있으니까 요 부분이 잡혀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요 부분이 잡혀요. 일부러 요 무슨 함수라고 띄어쓰기 한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한 번에 고개가 잡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영어로 chka 대문자 age라고 해주고 기능 설명만 여기다 따로 써주시면 되죠. 잘 들어가세요? 정원 씨도 넣어보세요. 잘 들어가세요? 색깔이 왜 안 바뀌어서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놓고 네 기능은 뭐냐 입력된 나이에 이 성년 여부에 따라 메시지 출력. 여기서 나이를 받을게요. age. 물론 여기서 읽어드려도 되긴 하는데 파라미터를 보낸다는 의미로 제가 age를 읽어드리게 할게요. age. age는 나이입니다. age는 나이값. 파라미터 변수인데 나이값이 들어갑니다. 나이값. 나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함수를 만들고 제가 그 저작에서 뽑는 방법 안 알려드렸네. 그 스니핏 여기까지 만드시는데 여기까지 만드세요. 네. 스니핏을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뭐 쓰실 때 여기 보면은 스니핏 열어 놓으시고요. 여기 세팅스라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걸 닫으셔야 돼요. 뭐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요. 요 캔슬 하셔야 돼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스니핏을 눌러. 이쪽에서. 이쪽에 스니핏을 눌러요. 눌러서 나오게 하시고요. 여기 뭐 떠 있잖아요. 그러면 세팅스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 뭐가 떠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닫기 위해서는 캔슬 X 누르면 그냥 닫히잖아요. X 누르지 말고 캔슬 누르세요. 캔슬. 그럼 여기 닫히죠. 그리고 처음에 브라켓 스니피츠라고 기본적인 게 나와요. 요거를 쓰시면서 세팅스라고 눌러보세요. 세팅스. 그래서 인서트 뭐 임포트 익스포트 익스포트가 뽑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스니피 파일을요. 익스포트 해가지고 익스포트를 시키시고 익스포트 all snippet 익스포트 user defined snippet only. 네가 정의한 것만 저장할래? 내가 정의한 것만 저장할래. 이렇게. 그래서 start export 그러면 자기 파일을 뽑아내요. 얘가. 어디다 저장할래? YML이라는 형식이네요. export snippet. 그래가지고 요거를 저장하시면 돼요. 요거를 어디다가 저장해서 자기가 자기 공공에다 올려놓고 집에 가서 요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항상 여기서 여러 개를 만약에 스니핏을 저장하셨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임포트를 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한번 제가 바탕화면에 그냥 저장하고 저장했어요. 오케이.
그러시고 나니까 내가 집어넣었던 파일이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YAM을 한번 열어볼래 해서 열어봤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포트를 시켜서 파일을 추주해가지고 집에서 만약에 불러드릴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임포트를 눌러서 보시면 추주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했거든. 그 파일을 여기다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YM은 어디 갔니? 네, 그 파일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요. 자기가 셋업했던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팅 잡았던 거 많은 것들 이제 딴 데 가면 또 못 쓰는 건가요? 또 할 때마다 또 저장해야 되나요?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집어넣으시고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오버라이드 할래, 클린업 할래, 여기 또 선택이 있죠. 기존에 있으면 스킵할래, 이런 것도 옵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임포트 하면은 불러드리기가 됩니다. 네, 방법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또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세요. 이건 툴 사용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함수 이제 호출되는 여부 알아야 되겠죠? 함수 호출 여부 확인 1번. 호출 전달값 확인 파라미터 전달값 확인. 그래서 콘솔에다 찍습니다. 콘솔.log cl 탭 이건 원래 있었으니까 나이 체크 플러스 age 나이를 여기다 찍어요. 나이를 찍습니다. 나이 체크. 네, 그러면 얘 호출해야 되겠죠? 네, chkAge라는 애를 호출해야 되니까 네, 여기 요 함수명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 버튼 클릭하는 데다가 온 클릭을 넣어주려고 해요. 요 끝에다가 추가할까요? 온 클릭 컨트롤 좀 전에 복사했었는데 chkAge라는 거 보이는데 요 age가 실제로 여기에 있는 id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이거 age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도큐먼트 점 get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한번 도전해봐요. element by id 즉 EBI가 대문자예요. 그리고 소가로 해놓으시고 안에 싱글 따옴표 안에 id가 age예요. 이거에 대한 값이니까 value가 되겠죠. .value. 그래서 제가 넣은 값이 이건데 chkage 요거 onClick 안에 들어간 값이에요. onClick 안에 이런 값이 들어갔어요. chkage는 호출하는데 document.getElement by id에서 age의 .value 그 값을 보내라. 물론 함수에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보내는 걸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클릭되면 무조건 여기 input type 텍스트에 age 들어간 거를 읽어가게끔 이렇게 호출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값을 받게 해놨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클릭하면 그 값이 받아지는지 보세요. 그 값이 받아지는가? 네. 거기에 찍히면 돼요. 콘솔에 찍히면 성공한 거예요. chkage 제가 지금 그 톡에다가 넣은 거 그게 onClick 안에 들어간 거니까 혹시 잘 안 되면 이거 갖다 붙이세요. 네. document.getElement by id age value 짜잔! 그래 놓고 세로고치 여기다가
숫자 막 써봐. 아무거나 써봐. 구분검사 탁 누르면 나이 체크 짠짠짠짠. 문자 써도 나와요. 나이 체크 짠짠짠짠. 나이 체크에 무조건 찍히시면 돼요. 나이 체크 짠짠짠짠. 나이 체크 짠짠. 네, 이거 찍히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찍히신 다음에 찍혔으면 오케이입니다. 요게 찍혔으면 오케이. 요게 찍혔으면 함수 호출 전달값 확인이 끝난 거죠. 그럼 이제 1차 확인이 된 거예요.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확인할 때 그 숫자만 넣어야 되거든요. 숫자 여부 한번 걸러 주셔야 돼요. 2번 걸러내기. 2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래서 만약에 숫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숫자 여부. 확인. 그거를 is not a number, NaN이라는 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is not a number. 여기다가 데이터 값을 여기다 쓰는 거지. 값을 써가지고 그 값이 숫자가 아니냐? 그럼 true예요. 숫자가 아니니 응이 true예요. true. 숫자가 아니면 true. is NA. 그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숫자가 아니니 숫자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반대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애. 그래서 만약에 is NaN 있잖아. is NaN. 지난번에 한번 썼어요. is not a number 이 말이에요. is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니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면 여기 if문 안으로 들어가겠지. 요게 이렇게 숫자 여부 확인. 요게 if문 네, if문을 위해서 간단하게 밑에다 if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띄워야 되겠지. 얼럿 한번 띄워볼게요. 숫자가 아니니 숫자만 입력하세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첫 번째 관문이죠. if문. 우리가 저 제어문도 연습하는 거야. 계속 어디나 함수 연습, 제어문 연습, 선택자 도큐먼트 겟 by id age 했잖아 좀 전에. 선택자 연습, 그 값을 읽어오는 건 value. 속성 연습 계속 연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합이 다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만 할 수 없지. 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함께 쓰게 되겠다. 네, 그렇게 돼 있다. 숫자만 입력하세요. 그런데 숫자여도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넣거나 사람 나이가 200살 넘는 사람 있어요? 100 몇 살은 내가 본 것 같아요. 200살, 막 999살 옛날에 고문서에 나오는 그런 분들 말고, 네, 누가 김신이 900 몇 살인가 그런 거 말고 그냥 나이 한 개. 두 번째 밑에는 숫자 나이 한 개. 숫자 나이 한 개. 그래서 빵살도 넣을 수 있도록 했지만 0부터 200까지 할게요. 넉넉 200. 네. 그래서 else 만약에 다른 경우에 if 만약에 여기 들어온 age가 뭐보다 크다. 네, 빵살은 넘게 합시다. 빵살 이상. 그러니까 이상하지 말고 초과 이고 동시에 age는 200살은 내가 못 본 거죠. 100 몇 살들이 있으니까 20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아니면이잖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엔드로 하면 안 되네. 아닌 경우로 해야 되잖아.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거나가 뭐죠? 봐봐가
거나예요. age가 200 초과로 합시다. 네. 작거나 양쪽 범위죠. 0보다 작거나 200보다 초과하거나 뭐 지금은 뭐 여기 얘 0이 포함되냐 200이 포함되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빵살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else if문이고 이거는 else if 이렇게 해놓고 얼럿을 또 띄워줘요. 여기서 얼럿 나이는 사람 나이로 해주세요. 사람 나이. 네. 숫자만 입력하던가 사람 나이로 해둔던가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지. 아닌 경우에 이게 숫자가 아닌 경우에 걸려야 되고 숫자를 넣는데 숫자가 범위를 한번 얘가 숫자 한 개를 얘가 집어줘야 되겠죠. 요렇게 두 번 집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네, 두 번 집어줘야 됩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함수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구체적인 로직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if문, else if문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네. 테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걸 고치고요. 숫자 아닌 거 막 넣어봐요.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그리고 숫자를 넣는데 만약에 숫자를 넣었어. 그러면은 숫자만 이게 숫자가 아니야? 뭐가 들어왔나? 숫자만 입력하세요.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세요. 나이 체크 6 얘가 형변화를 해야 되나 보다. 여기 밸류로 보내가지고 형변화를 한번 해야겠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숫자만 입력해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럼 요 밑이죠. 숫자 나이 한 개는 여기에서 밑에다가 따로 해줘. else if는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고 if 만약에 맞으면 if문을 밑으로 내려와서 체크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이때 근데 잠깐만 이상한데? 지금 약간 이상해. 수석 탈곡 숫자만 입력하세요만 남겨볼게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무조건 들어가지. 아 바보 아니야. 지금 바보같이 했어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여기 함수 아무것도 안 썼잖아. 여기에다가 내가 값이라고 위에다 이렇게 소가로 값. 이게 함수거든. 여기 age를 넣어야지.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는 생각. age를 넣어서 얘가 그 이렇게 다운표로 싸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숫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코드를 잘못 넣었어요. 여기 가로 반드시 가로 확대 요거 가로 age 밑에도 age 가지고 놀고 있잖아. age가 0보다 작거나 age가 200보다 크면 나이는 사람 나이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게 else if 붙여놓고 요 밑에는 상관없어요.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지. 함수를 내가 가로 없이 썼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요. 그럴 때는 true. 여기 그러면 변수잖아. 이거 이렇게 아까 이렇게 썼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변수예요. 변수면 얘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변수네 그냥 true로 내버리고 들어가요. true로 나서 그냥 바로 들어가요. 변수네 이러고 이렇게 하면 전역 변수거든요. 선언되지 않았던 전역 변수를 자동으로 등록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age라고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세로 거침
숫자가 아니면 숫자만 입력하세요. 숫자를 넣었어. 그럼 통과했네. 근데 숫자가 범위를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200은 괜찮은데 201이면 어떻게 돼? 201. 나이는 사람 나이로 해주세요. 200살이 넘은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마이너스 1살이야. 그러면은 나이는 사람 나이로 해주세요. 빵살도 아까 허용이 된 거지. 빵살 허용됐지. 빵살에서 200살까지 허용이 돼버린 거야. 그죠? 나이는 나이를 만으로 입력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입력된 걸 테스트해 보시면요.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제가 싱크 한번 맞춰 놓고요. 싱크 한번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대만식 코드는 볼게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에이지 찍고 뭐 에러 메시지가 보면은 빠른데 is NANAG age를 보내고 있나? document.get element by id age value라고 가로 안에다 chk age라고 했고 chk age를 불러주고 chk age는 이미지 age 들어가고 나이는 찍혔으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nn age 숫자만 입력하세요. else if age 0보다 작거나 200보다 크면 나이는 사람 나이로 해주세요. 소스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볼 때는 메시지가 있어요?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안 돼. 근데 에러 메시지가 난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아무것도 안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뭔가 집어넣고 구분 검사를 이렇게 눌렀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뜨거든. 그러면 자기 풀소스를 나한테 주세요. 내가 여기다 테스트 해가지고 집어넣을게요. 테스트 만들어 놓을 테니까 보내보세요. 온클릭이라고 안 해놨어요? 그걸 봤어? 밑에 온클릭이라고 안 했어? 클릭이 틀렸네. 온리크라고 되어 있네요. 잘 찾으셨어요. 정현씨. 독수리눈. 온클릭. 네네. 나도 띄엄띄엄 안 보였는데 잘 보셨네. 네. 뭐 이렇게 올리시면 같이 봐주시니까 좋네요. 네. 온클릭. 되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게 이벤트가 안 먹혔던 거지. 이제. 이 부분. 이벤트 명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 자동 완성 꼭 써주세요. 이렇게 온 해서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활용해서 꼭 선택됐을 때 엔터를 탁 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덴마크어라면 어떡할 건데, 이게 노르웨이어라면 어떡할 건데, 영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외국어기 때문에 이게 스펠링이 충분히 우리는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선택하시라고. 이게 기술 언어야.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기술 언어예요, 기술 언어. 이게 딱 틀리면은 안 나와 버리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 됐습니다. 대발 씨도 네. 자, 그래서 나이가 이제 여기서 구분까지 된 거죠. 숫자만 입력하도록 나이는 나이대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만약에 if에도 안 걸리고 else if에도 안 걸리면 나머지 else에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지. 통과한 경우. 네. 위의 기준. else 여기에 else 문이 여기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써주시면 됩니다. else 뭐 돌아 나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쌓아보도록 할까요? 네. else 문 안에서 할 건 뭐냐면요. 성년 여부 검사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성년 여부.
검사 함수를 호출. 그래서 그것만 검사해주는 함수가 있는 거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간단한 걸 함수를 또 만드시나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요. 기능별로 함수를 다 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 가보세요. 은행에서 앞에서 접수받는 분 있죠? 옆에서 뭐 도와주는 분 따로 있죠? 뒤에서 큰 업무 이렇게 풀로 해주시는 백에 앉아 계신 또 뭐 위에 직급 분들 계시죠? 전부 파트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뭐 주택담보대출 받는 분 따로 있어요. 주택담보 하실래요? 저분한테 상담 받으세요. 따로 다 만들었죠. 사람도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함수가 업무가 안 나눠져 있겠어요? 함수는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성년 여부 검사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 그럼 성년 여부만 검사해요. 예를 들면. 오케이, 내가 성년 여부 검사해 줄게. 자, 아까 FF 탭 또는 엔터 선언적 함수 폼을 다시 하나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리액션을 해줄 겁니다. 얘 더블 클릭, 세 군데 깜빡, 위에 깜빡, 밑에 한 번에 이름을 한 번만 쓰세요. react. 네, 얘가 react 해줄 겁니다. 리액션을 탁 보여주는 거. 오케이, 성년이야, 아니야, 이런 걸 얘기해 줄 거예요. 기능은 성년 여부를 검사하여 true냐, false를 리턴해 준다. 이거예요. 얘가 해줄 일이 이거예요. 밑에다 함수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react 함수입니다. react 함수. react. 자, react가 원래 한 단어긴 한데 A를 난 대문자로 썼지. 네, react. 눈에 띄라고. 그다음에 여기다 age를 받아요. 나이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age. 위에서 그 밸리데이션 됐죠. 이게 나인지 아닌지 적당한 나인지 이제 검사를 했으니까 얘가 그걸 받으면 문제 없고요. 검사해 줄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함수 1번 함수 호출 전달값 확인. 여기서 해줍니다. 콘솔에다가 console.log를 해서 찍어봐요. 얘가 이제 호출할 때 받을 거거든요. 전달된 나이는 뭐냐 플러스 age. 똑같은 왜 변수를 썼냐? 이게 무슨 변수라고요?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왜냐하면 함수 내부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저쪽에서도 똑같은 이름 쓰고 있죠. 얘도. 이 age랑 이 age는 다른 거예요. 얘는 자기 안에서 쓰려고 함수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변수를. 근데 이름이 그냥 똑같을 뿐이에요. 네, 우리 집 박스코가 있고 딴 집 박스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age를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경우. 자, 그리고 age를 받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년 여부 검사 함수로 호출. 그럼 이렇게 호출해 봅니다. 어떻게? react. 나오잖아. react. 여기다가 age를 전달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서 한번 호출했지. 호출했으니까 응답하겠죠? 여기 else문에서 검사 함수로 호출했어요. 검사 함수를 호출. 그러면 전달된 나이가 찍히겠지, 화면에. 왜냐하면 리액트의 age를 갖고 넘어갔더니 뭘 찍으라고 되어 있냐면 콘솔에다가 전달된 나이 해가지고 age를 찍게끔 지금 코딩이 되어 있잖아요. 요게 찍히면 이 함수가 호출됐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야, 그거를 우리가 전달된 여부를 알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우리 얘를 갖다가 화면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옆에 콘솔 창 띄워놓고 찍히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계속 놨죠? 여기다가 나이 찍어요. 34살. 나이 체크 34, 전달된 나이 34.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요게 찍히면은 전달된 거예요. 전달. 여기 숫자를 제대로 쓰세요. 되겠죠? 네.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중간 제가 커밋을 한 번씩, 푸시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푸시.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부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해준다고요?
성년 여부를 검사해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세 이상이 성년이죠? 19살부터? 지금은 18살부터인가? 19세죠? 네. 19세 다 보면은 만 19세에 성년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 네, 뭐 선물도 받고, 네, 뭐 어디 물 같은데 집어던지고 그러던데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성년 여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성년 여부 검사. 성년 여부 검사를 여기서 시행하는데 if와 결과를 바에다 담아요. res. 자, 언제 변수를 만드나요? 결과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담아야 된다. 어딘가가 그 값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변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 성년 결과 변수죠. 성년 결과 변수. 변수를 만들고요. if문을 밑에다 써요. if 만약에 age가 19보다 크거나 같다. 19. 그럼 얘가 이거를 계산을 잘 해주냐? 요겁니다. if문 어떻게 써요? res에다가 result란 말이에요. true를 담아 놓으면 돼요. true. 맞지? 19세 이상. 요게 19세 이상이 되겠죠. 19세 이상. 19세 이상. 19세 이상. 되겠고요. 그 밖에 아니면 else겠지. else로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else인 경우 else if 쓸 필요도 없어요. 이상이 아니면 다 이거니까. else 문장 하시고 요거는 미성년이 되겠지. 미성년. 여기 less에다가 false 담으면 돼요. false. 얘가 분별을 해서 true, false를 만들어서 이제 쟤한테 돌려보내죠. 자, 내가 성년 여부를 검사했으니까 원래 뭐 실제 리얼 소스라면은요 여기에다가 실제 성년인지 아닌지 이 사람 뭐 개인 뭐 이런 거 확인하는 모듈이 다 들어가 있겠죠. 복잡하겠죠. 이 사람들 핸드폰을 확인한다든가 이 사람 신분 확인해가지고 나이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엄청난 모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3번 결과 리턴을 안 해주면 안 돌아가요. 결과 리턴 아까네. 리턴을 왜 써요? 근데 이 함수가 하는 일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보낸다 이겁니다. 결과 값만 보낸다. 그래서 리턴 return res. 즉 이게 true일지 false일지 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값이 바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변수를 만든다니까요. 변수를 언제 만들어요, 쌤? 그럴 경우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씁니다. 똑같은 애를 여러 번 부르지 않기 위해서 씁니다. 그런 얘기는 옛날에 한번 했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결과값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저장 공간 주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저장 공간 주소에 true가 들어가면 true가 리턴 될 것이고 false가 걸리면 false가 들어가면 false가 리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변수의 활용도는 아주 대단히 쓸만하다. 이겁니다. 네, 저 18분이니까 거의 여기서 이제 검사 여부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거를 변수에다 담으면 되겠지. 여기도 var react. 그래서 여기다가 console.log에다가 해서 찍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결과 플러스 여기도 레스. 저쪽 레스랑 이 레스랑 틀려요. 지역 변수예요. else문 안에 있어 그것도. else문 내부에 있어서 지역의 지역이에요. 이 안에 지역의 또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변수가 결과값이 담겨서 결과에는 true나 false가 나겠죠.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true나 false라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찍히는 걸 딱 보시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다 된 거예요. 화면에 표현해 보시는 것만 남았는데 여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새로 고쳐서 보시면 23살
true. 그런데 18살 검사 false. 근데 19 해가지고 보내면 true.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 true가 맞다, false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시고 마무리는 이따 식사 후에 마무리 소스 코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과를 받는 거, 물론 여러분들 지금 변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얘를 직접 if에다가 직접 쓰셔도 돼요. 근데 다소 복잡성 또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집어넣었을 때 소가루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까지 우리가 뿌렸는데 결과 뿌려진 것까지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react라는 애가요, 원래 함수인 체크에이지, chkage라는 나이 체크 함수에서 체크를 얘가 이제 나이를 받아서 걸러서 결과를 찍어주는 역할을 얘가 하는 애인데,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얘네가 알았어요, 샘플 주세요, 에이지를 받았어요. 에이지를 가지고 검사하는 거죠. 19세 이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검사해서 트루포스를 내가지고 트루포스를 리턴해 줍니다. 리턴! 그러면 리턴을 얘가 함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여기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이쪽은 켜놓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상당히 많은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 30명 와 계신데, 우리가 한 교실 숫자보다 많을 순 없지? 뻥이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여기 랄랄 놀다가 해야지 이렇게. 네. 여러분들 저 몸 좀 푸세요. 오후에 이게 몸이 안 풀려가지고 이거 오전부터 몸이 안 풀렸는데 수호 씨도 지금 되게 뻣뻣해 보여요. 나만 그런가? 그지? 뭐 어깨 뭉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누가 풀어주지? 집에 풀어줄 사람 없어요? 그 뭐지? 개는 못하고 고양인가? 뭐가 고양인가? 고양이가 이걸 하더라고요. 봤지? 무슨 동영상에 보니까 고양이가 주인 딱 어깨 뭐 팔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물르던데? 그거 고양이 키우시는 분 몰라요? 고양이가 할 줄 알지? 못해요? 이거 고양이가 펀치 잘 때리잖아. 이렇게 싸다기 탁 때리는 거 잘하잖아. 근데 사람 몸을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네. 잘 보이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드로잉 여기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소한데 이거 자체가, 이 쓰는 방법 자체가 생소한데 더더욱이 또 영문자고요. 여기 이렇게 소가로가 있고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서 불러오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 함수가 변수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물음표. 함수가 변수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함수의 리턴 값이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항상 생각하세요. 변수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리턴 값을 변수에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네. 뭐하러 함수를 변수에 넣지? 네, 바로 그 리턴 값. 이걸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함수의 리턴 값을 어떻게 처리하죠? 함수 쓴 곳에 다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 라고 기술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true, false가 돌아오잖아요. 이 자리로. 얘가 자기 함수 있는 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이게 리턴이에요. 돌아올 때 리턴 값이 여기에 true나 false가 담긴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 우리가 찍어봤죠. 그래서 true와 false가 여기 찍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고요. 그럼 이제 분기문 쓰면 되겠죠. 분기문이라 하면 if문 같은 거 그걸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분기문 써보겠습니다. 밑에서 결과 찍었으니 만약에 결과 찍기 네, 동생 체크하셨다고 그러네. 자, 만약에 레스
결과가 true이면 if은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결과를 레스에다 담았죠, 좀 전에. 그지? 레스에다 담았잖아요. 이 true, false가 여기 담가서 여기다 썼잖아요. 만약에 난 변수 절대 쓰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은요. 저는 절대로 변수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직접 넣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true, false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직접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죠. 소괄호가 막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변수 쓰는 거는 여러모로 네, 뭐 단순성을 더 해준다든가 명확성을 해준다든가 정의를 좀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여부 검사를 함수로 호출한 변수가 이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이거 보면 이게 if 뭐가 끝나는지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왜냐하면 중괄호가 많잖아. 함수도 중괄호, if문도 중괄호, for문도 중괄호, 다 중괄호, 모두 다 중괄호. 그죠? 우리가 모두 중괄호에 또. 근데 여러분들 세미콜론은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할당했어. 세미콜론은 끝에 쓰죠. 근데 if문은 세미콜론 안 써요. for문도 세미콜론 안 써요. 함수 끝에 보세요. 세미콜론 있어요? 안 써요. 이런데 세미콜론 쓰면 에러 나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은 안 써야 될 땐 절대 철저하게 안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쓰는데 빼곤 다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른 데 다 쓰잖아. if문 이런 데 빼고 이런 줄 라인은 전부 다 쓰고 있죠, 제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 출력 대상 해야 되겠지. 결과 찍기. 그럼 출력 대상은 누구냐? 출력 대상은 샵 msg라는 데고요. msg를 만들게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 msg를 우리가 변수에 넣어본 적이 없지? 네, 맞아요. 넣은 적 없어요. 이렇게 출력 대상을 만들어 놓고 요 첫 번째 이 부분이 뭐라고요? 만약에 true이면 true일 때 true일 때 즉 뭐예요? 성년일 때 true일 때 성년일 때 그러면 MSG에 inner 뭐 HTML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텍스트로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만약에 HTML 그냥 단순하게 단일하게 넣는다면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뭘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당신은 성년입니다. 맘대로 하세요. 근데 아닌 경우 else 요게 false일 경우죠. else문이 뒤에다가 else라고 써주시고요. 위에가 true였으니까 밑에는 false일 때죠. false일 때. 즉 미성년일 때. 그 밖의 경우는 다 미성년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msg.inner html에다가 여러분들이 당신은 미성년입니다. 엄마 데려와. 세미콜론. 네, 할당하는 건 대부분 다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할당.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스타일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간다. 할당. 네, 그래서 당신은 성년입니다. 당신은 미성년입니다. 엄마 데려와. 요게 바로 출력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시지랑 요 메시지랑 네. 짜잔! 네, 두 개로 분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하나의 세트 플레이예요. if 뒤에 else가 나왔으면 두 개가 하나예요. 여기 안 들어갔으면 밑에 들어간다고요? if, else, if 만약 그러면 if랑 else, if는 한 세트 플레이예요. 네.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십니다. 네, 심바랑 좀 놀아야지 오해. 심바?
심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검사해보고 제가 치인프 맞춰드릴게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빡 집어넣었어.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세요. 숫자만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너무 넓어서 그 아는 사람 나이로 해주세요. 그래서 34살이면 당신은 성대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게 나오겠죠? 만약에 아니야 11살이야 그러면 당신 미성년입니다. 엄마 데려와. 뭐 이런 메시지로 구분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겠죠? 네, 요거를 싱크 맞춤 해드리겠습니다. 싱크 푸시 네, 푸시해서 네, GitHub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는 바로 그게 뭐죠? 네, 이렇게 함수는요 그 역할을 분담을 해서 구현들을 하는데 기능 분담을 이렇게 분담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나이를 입력해서 나이를 검사하는 이런 chk 체크 에이지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가 쭉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 전달값은 전달받아서 그 전달값이 숫자인지 아닌지 또는 한계값인지 아닌지 검사한 후에 만약에 둘 다 통과했다면 else문으로 들어가서 리액트 함수를 호출했죠. 리액트 함수에서는 이제 성년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re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true나 false를 담아서 반드시 if else문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담기게 돼 있어요. 여기 로직이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담기게 돼 있으니까 res는 true나 false예요. 이렇게 날아가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까 우리가 봤던 디버깅 모드를 태워보겠습니다. 디버깅 모드를 태우러 간다. 디버깅 모드는요 실제 파일을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JS00 return HTML을 직접 열고요. F12를 누릅니다. 그리고 소스를 누르시고요. 옆에 소스 선택하는 데를 눌러서 JS00을 return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눈에 보이고요. 저는 나이 체크 여기서부터 걸리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중단점을 어디에 걸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첫라인에 가세요. 네. 그리고 특별히 검사하고 싶은 애가 있다면 거기에다 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클릭을 숫자를 넣고 클릭해야 되겠죠. 만약에 아무거나 넣었어. 그러면 여기 구분 검사를 딱 눌렀을 때 걸리겠죠. 여기 탁 걸렸어요. 그러니까 구분 검사를 눌러야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디버깅 모드가. F11, 11하고 돌아다닐 때도. 자, 그래서 여기 chkag에 네 이런 뭐 rfda 뭐 이상한 문자가 막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이 체크 콘솔에 찍었을 거고요. is nan 요 나이가 is nan은 true냐? 그러면 if 문 안으로 들어가겠죠. 여기 true가 나면 if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애가 true이므로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 아닌 게 chkag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걸렸어요. 그래서 얼러창이 뜨겠죠. 숫자만 입력하세요 하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끝났어요. 자, F11 끝났고요. 끝났어요. F11, 11 다시 누를게요. 그러면 다른 숫자를 넣어볼까. 만약에 2000 넣었어요. 2000 구분검사 딱 눌렀어. 그러니까 여기 다시 걸렸어요. 자, 클릭합니다. 11 여기 나이 체크. 네, 나이가 2000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is nan 숫자가 아니냐. 근데 2000이 이 다운표로 들어온 것도 안에 내용이 숫자인지를 검사를 해요. 얘가요. 네, 그래서 내용이 숫자이니까 넘어가겠죠. F11 넘어갔어요. else if로 들어왔어요. 2000이 0보다 작거나 200보다 크냐? 200보다 크잖아. 둘 중에 하나가 true가 나면 들어가는 게 오화 조건이니까 여기서 들어갔어요. 나이는 사람 나이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얼럿이 찍고 사람 나이로 해주세요. 확인. 밖으로 완전히 나가죠. F11, 11 두 번 누르시면 이제 여기 한 번 끝났고요. 실제 나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19살을 딱 넣었어요. 그럼 구분검사를 딱 누른 순간 다시 걸리겠죠? F11 들어갔어요. 나이 체크. 19살이 들어왔고요. 19살은 숫자가 아닌 건 아니고 지나가고 범위가 아니냐? 아니고요. else문으로 그래서 들어온 거죠. react라는 함수로 가야 되겠죠. react라는 함수는 true, false를 검사해주면 됩니다. 여기 19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탭이 아니에요. F11. 그래서 여기 react라는 데로 들어왔어요. 자, 콘솔에다 찍겠죠, 이거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어요. 레스는 빈값이에요. undefined. age는 19. 그럼 19는 19보다 크거나 같냐? 맞아. 그럼 레스 안으로 들어가겠죠? 레스가 undefined인데 이 라인을 지나고 나면 true가 할당이 돼서 레스가 true가 돼요. 그래서 return에 true라는 값이 return 되는 거예요. 자, return F11을 계속 진행하시면 얘를 호출한 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react라는 애가 레스에 true를 담았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콘솔에다 찍겠죠? 네, 거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콘솔에다 찍었으니까. 그리고 MSG 대상을 변수에다 담고요. 지금은 정의가 안 되어 있지만 요 라인이 지나가고 나면 정의가 돼요. F11 누르니까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여기 요 요소에 대해서 정의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레스가 true니까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안으로 들어가요. msg.innerhtml에다가 당신은 성년입니다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innerhtml에 당신은 성년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끝났죠. 밖으로 나가서 F11 하면 당신은 성년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가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적해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거보다 나이가 적다. 그러면 5살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검사를 넣으시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F11. 그러니까 요게 함수 내부를 플로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디버깅 모드를 태우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나이 체크 5살 들어왔고 숫자 아닌 것도 아니고 범위가 바깥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리액트 함수로 가서 5살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 보니까 여기 에이지가 옆에 근데 꼭 마우스 올라가지 않더라도 옆에 보고서가 떠요. 옆에 보시면 레스가 언디피안이었다가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false니까 false가 담겨가지고 리턴이 되는 거죠. 레스가 false에 할당됐다는 걸 여기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래서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면은 결과값 false에 담겨서 MSG로 들어와서 MSG에 레스가 false니까 true로 if문에 안 들어가겠죠? 이거 false니까 else문으로 빠질 게 분명하다고요. else문으로 빠지죠. 네, 그래서 당신은 미성년입니다라고 다시 엄마 데려와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디버깅 모드를 태워보시면 이 함수들을 돌아다니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턴 문장은 확실히 결과 보고를 불은 이에게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안 써요. 그냥 뭘 바꾸고 말면은 뭐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리턴문은 안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기능을 나눠놓고 뭔가 검사 후에 어떤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될 경우에는 리턴문을 쓴다. 그래서 함수는 어떻다고요? 함수의 특징 하나씩들 보면은 함수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키워드라는 거를 펑션을 쓰고 이름 짓고 안에 소괄호 안에 변수를 쓰면 파라미터 변수다. 그리고 파라미터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리턴 값으로 결과를 돌려보낼 수 있다. 라는 정도가 함수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함수의 가장 골조가 되는 기초공사 부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의 활용을 조금 느껴볼 수 있도록 약간의 리턴 응용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 좀 하시고요. 지금 저는 디버깅 모드도 한번 태워보시고요. 저는 디버깅 모드는 체크를 풀어서 일단 빠져나오게 하고요. 네, 여기 열어놓은 창에서 한번 걸어놓으면 계속 걸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함수에 대해서 오늘 일단 인식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는 여기까지.